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그렇고 다음 강의는 1월 2일인가 그럴 텐데 그래서 쉬려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는 아마 다음 주인가 3주 후가 될 것 같은데 설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올해 강의가 되기는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었더라? 까먹어버렸네. 35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다양하고 사람도 많다 보니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내 경우라고 생각해도 오해가 될 수 있고 아니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며 이것도 글로 옮기다 보니 모든 사례를 다 적을 수가 없어 대강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겪은 것이 없다고 자기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해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를 잘 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 쓰여 있는 것만 생각하고 또 사례에 없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느낌, 분위기, 기분, 감정, 아니면 통증, 감각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분명히 있는 이유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저번에 강의한 것처럼 이 느낌은 이거다, 저 느낌은 저거다 라면서 외우지 말고 이게 하나의 원리가 있으니까 원리를 알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탐색하라고요. 관찰하고 알아가는 걸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원리가 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고요. 공간과 시간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인해서 앞뒤 시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감각 현상이 있고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주는 것들이요. 이 기본 축이 이렇고 또 자기 몸을 반 나눠서 왼쪽은 내 경우, 내 문제 아니면 내 탓으로 돌릴 만한 이유로 인해서 그럴 것이고 오른쪽은 남과 관계된 거, 남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리고 꼭 서늘하거나 춥거나 그렇다고 해서 욕하는 건 아니에요. 제 제자가 제 얘기해도 전 춥고 서늘하던데 저 욕할 일이 많긴 한데 그게 욕 때문에 아니면 나쁜 비난을 하고 있을 거라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이건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경험하고 찾아봐야 돼요.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기억해두고 아니면 기록해두고 그 이후에 벌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뭘 했다고 알게 되는 거나 정보가 있거나 그때 이제 기록을 뒤져봐야죠. 그때 무슨 느낌이나 어떤 거 있었는데 시간이 비슷하면 또 이 공간이 꼭 이렇다고 해서 지금의 시간이 만약에 2시라고 하면 정확하게 2시 아니에요. 2시는 근데 이게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어요. 이 공간에 2시라고 해서 내가 2시에 뭔가를 느꼈다고 해서 정확하게 2시여야지만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뭔가에 의해서 내가 느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2시가 아니라고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어요. 앞뒤로. 이 시간 지연이 앞뒤가 몇 시간이에요. 길게는 며칠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시간 지연이라는 것이 또 잘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시간이거나 날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 아니면 일이라서 이 공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약간의 이런 식으로 좀 범위가 있어요. 시간 지연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 텀에 있는 게 하나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도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고 원리를 찾아내거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우는 건데, 외우는 식으로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이렇게 딱히 단정 지어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꼭 외우게 되어 있어요. 그 옛날에 서강자리 쓴 그 관매역수라는 책에서 보면은 거기에 나와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 없다고. 그치? 이게 서강자리 그 쓴 책에 나오는데 그렇다고 까마귀 울면 재수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도 주역에서 동요가 중요한데 이 동한 건지 아닌지 이걸 알아내는 게 힘들어요. 까마귀가 항상 울 텐데 문제는 이게 정말 나한테 관련한 일 때문인 건지 일인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동한 거냐고요. 주역으로 말하면 동한 거냐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요라고 하죠. 삼요인데 눈, 보이는 거, 듣는 거, 귀, 그 다음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보이기도 하고 들려오기도 하는데 까마귀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음으로 느껴서 이게 정말 동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응하는 어떤 거라는 걸 알아내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분명히. 그래서 안 되면 점치죠. 어차피 그 관매역수 점치는 거니까 점으로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은 굳이 점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동한 건지 아닌지 알아내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신체적인 거 그리고 눈에 띄는 거 아니면 감각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것이 보일 때 들릴 때 마음에 움직일 때 이걸 잘 감지해 보면 이것이 나한테 응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또 일종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알려고 하면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여기도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거고 저 일은 저런 거고 이렇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일 벌어지면 이 일이고 저 일 벌어지면 저 일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명확하게 적어 있는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도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데 이게 책에는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안 좋을 얘기인지 좋을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이건 자기가 경험해보면 찾아봐야 된다고. 한 예로 제가 블로그에 고양이를 봤다고 했어요. 고양이 카페를 갔다고.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거기 해석을 써놓기는 했는데 고양이를 보면 그 책에 있는 대로라면 배신자가 있거나 사기를 당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정말로 고양이를 보고서 사기를 당하냐고요. 그 고양이 본 이후에 지금까지 사기는 아직 안 당하고 있거든요. 배신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아직 없고요. 그럼 아직 안 벌어진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고양이가 그렇게 사람과 관계에서 나쁜 경우가 생기는 거냐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고양이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일은 사람을 분별하게 돼요. 사람 분별할 일이 생겨요. 근데 고양이가 안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되거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썩 좋지 않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고양이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마음에 드는 고양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다만 사람과 관계된 거라는 것은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조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람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고양이가 날 사기칠 놈을 만나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에 써 있는 거나 어떤 걸 보고 거기에 이걸 경우는 이렇다 저 경우는 저렇다고 써놨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의미가 있고 원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 대응인데 단순 대응은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단순하게 1대1 대응을 시키면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어떤 지식이든 다 단순 대응으로 하지 말고 원리를 찾고 자기한테 적절한 방법이나 응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행자의 자체법과 비슷한 것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천이라는 것이 특별하거나 별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고 또 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며, 인간이 하는 것이니 인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거라서 그렇습니다. 수련에 관심 없고 수련법이 뭔지도 몰라도 사람들은 수련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윗바사나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자기 관찰이 중요하다고 하고 자기 관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관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걸 해봤어요?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거나 관찰하려거나 하는 거예요. 이건 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관찰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 실수고 자기의 그 안 좋은 모습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수련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저절로 그러한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더 기술적으로 하거나 이것이 어떤 효과와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억지로 해야지만 되는 것을 가지고 수련법을 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호흡법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은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의 차이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구는 굳이 수련이 아니더라도 수련법과 관계없는 곳에도 분명히 호흡법은 쓴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호흡을 쓰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아령 들어 올리는 데에도 호흡법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몸동작이든 자기의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면 어느 곳이든 다 호흡법은 써요. 아주 상식적이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것이냐, 어떤 비법이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나 다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다 수련법에 있는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호흡을 쓰든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혼자 중얼중얼 대든 자기 정신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다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수련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하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자기의 지적인 능력이든 신체적인 능력이든 정신적인 능력이든 어떤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거나 본 적도 없어도 하기도 해요. 그냥 그게 그렇게 하면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감정을 더 통제하기 쉬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 그걸 수련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면 그게 수련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른 수련 중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수련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련 중에 호흡, 주문, 그리고 관상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호흡은 뭐 누가 아는 거고, 또 그다음에 주문은 뭐 역도 선수도 주문해요. 혼자 중얼중얼 대거나 뭔가 집중하려고 스포츠 선수나 그들 자기 나름대로의 외우면서 아니면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구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관상법이 있는데, 관상법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담고 싶은, 이루고자 하는, 도달하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한다고요.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학교나 아니면 취직한 이후나 그 자기의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좀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선생님이 얘기하면 엿먹으라고 서고 얘기하고 싶은 걸 참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한단 말이죠. 자기의 이후의 모습, 아니면 원하는 모습, 그런 것을 떠올리고 상상하면서 담기 위해서, 아니면 그걸 위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지금 힘든 것을 참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죠. 이것도 수련법이란 말이에요. 아주 흔한 수련법이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비법인 양 쓰는 곳이 많아요. 제일 흔한 곳이 티벳인데, 티벳의 밀교 같은 거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뭐 무슨 신의 모습, 무슨 보살 모습, 모습이 엄청 많고, 그걸 이렇게 따라 하려고, 베끼려고, 아니면 그거 일치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런 식의 관상법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같이 그냥 원리는 간단한 건데 그걸 비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1대1 대응이에요.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나 중요한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되지 않아요. 어떤 수련법이든 그렇게 1대1식으로 단순하게 공부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는 수도가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식하게 수련하는 사람 많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불교에서는 수련 안 되면 자기 몸을 학대도 많이 하고 별별 잔인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요. 그렇게 힘들게 수련한다고 수련이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게 몸을 고행시킨다고 해서 정신력이 향상되거나 깨우침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적 향상이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도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달리고, 시키는 대로 앉아있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외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그걸 어떻게 도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법이라고 숨기고 또 비유적인 것이 있다고 해봐야 상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용하는 그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만 내면의 성찰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봐도 또 경험해도 명확한 인식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문제란 말이죠.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명확한 인식, 뭘 알고 있냐는 거,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어렵다고요. 신체적인 고행은 더 쉬워요. 옆에서 누군가가 트레이너가 있으면 정말로 못 참을 것도 참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참으면, 이런 고행만 버텨내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수도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수도가 된다거나 진전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정말 여기서 이제 해병대처럼 그렇게 몸을 학대해가면서, 아니면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수련을 하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으면 몇 년도 참을 수 있어요. 정말로 참기만 하면 된다면.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몸들이 힘들고 투자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런 식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다른 건 몰라도 도는 그래요. 또 도가 아니라 공부가 그렇잖아요. 공부해봐서 알지만, 공부를 하루에 3시간 자고 아니면 밤새가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정말 공부가 얼마나 늘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깝깝한 게, 공부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얼마나 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공부가 정말로 내가 되어진 건지 안 되어진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공부하기 싫잖아. 여기 이 수도하는 것도 싫은 이유가, 이 수도도 해도 1년을 하든 2년을 해도 정말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나갔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만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마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든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신체적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닌데, 그래서 중요한 게 인생의 경험이에요. 공부가 느는 것 같지 않은데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나면서 보면 분명히 늘게 되어 있어요. 느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공부하는 게 꽤 오래 걸릴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해보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서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지름길을 찾는 것이 있는데 지름길이라는 게 지름길이 없는 건 아닌데 나중에 보면 지름길도 지름길이 아닌 게 돼요. 지름길처럼 쉽게 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도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게 있으면 지름길이 아닌 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가야 돼요. 누적하고 쌓여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될 거예요. 적어도 이 도회 세계에서는 그래요. 분명히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무엇이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읽는 분은 잘 판단하고 어떤 원인과 이유로 그러한지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길 바랍니다. 한두 번 보고 알 정도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고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누구나 쉽게 수도의 길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거나 익히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천자는 어느 정도 기존의 것을 참고하고 응용해서 자기만의 자천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세상과 부딪히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 또는 근본적 주체성의 성장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자천자가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응용하면서 자신만의 자천법을 만들거나 자천행을 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다만 그 의미나 효과와 깊은 진위 파악은 어려운 것이기도 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본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꼭 책 내용과 부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도움이 되라고.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수도가 나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수련하는 것을 알 수 있냐고 그거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냐고요. 알 수 있는 거 하고 두 번째 게 뭘 해야 되냐면 뭘 하려고 했지? 뭐가 수도가 되는 거냐는 건가?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그게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이게 처음에 수도를 시작해서 천천히 이렇게 나아갈 때 이때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순서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하고 이렇게 가는 게 처음 그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할 때는 이게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가요.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분명히 어느 문턱에서 걸려요. 어느 문턱에. 그러니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는 곳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정점은 찍어요. 올라가다가 수도에서 이제 한 단계, 한 두 단계 계속 경험을 오다가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는데 이 한계에 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거고 이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 경험들이 여기서 다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수련해서 어느 정도 순서를 밟아 올라갈 때는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수련을 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체적으로 맞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이제 버벅된단 말이죠. 수련이 분별심도 조금 떨어지고 의욕도 조금 사그러지고 그러다 보면 몸이나 정신이나 이것이 이제 그때부터 진짜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처음에 수련이 올라갈 때는 재미있기도 하고 열정도 있고 막 해서 막 오히려 이게 더 재미있긴 하는데 이거는 처음이라서 겪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내 진짜가 이제 이때부터인데
이때 어느 정도 정점을 찍거나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 버벅대거나 한계에 달했을 때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 자리에 제자리에 걸음이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때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 대부분은 다 이 경우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수련 시작한 지 한 달 되거나 1년 되거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벌써 수련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계는 이미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내가 지금 이걸 경험했으니까 어떤 단계, 이 단계일 거라 저 단계일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틀리게 돼요. 이미 그건 한번 경험해 봤고 지나와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다시 기억해서 또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다시 또 그 단계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이게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쉽게. 근데 여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이제 모르게 된다고요. 이거 헷갈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몸이 나아가는 거하고 정신이 나아가는 거하고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거나 시간 지연이 달라요. 몸은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대부분은 몸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뭘 느끼거나 뭘 경험하거나 신체적인 어떤 변화이거나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일어나고 변화가 되는데 사람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변화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조금 날수록 좀 수련하기가 수월한 사람들인 거고 그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제 수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방황을 많이 하게 돼요. 몸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안 맞거든요. 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왜 안 맞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선택할 거라고요. 정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할 거라고 설명하면 몸은 따라가고 있다고요. 정신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은 수련한 사람들의 것을 느끼거나 경험하게 되는데 신체는 이미 딴 데 가고 있다고요. 사람 따라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버벅대는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이 신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것이 다르게 움직여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달리는데 그 중에 특히 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건 성격의 문제이거나 성장의 문제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른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올라갈 때의 거하고 어느 정도 됐을 때의 그 이후의 거하고 이게 다른 거라고요. 다른 것을 같은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지식을 아무나 대입하고 이렇게 외워서 대입하기 시작하면 이거 했으니까 저거고 여기고 이거 경험했으니까 이거고 이거 경험했으니까 여기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맞다고 하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원리적으로 아니다 기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것도 헷갈려요. 이게 원리가 아니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하거나 이걸 봤으니까 이 정도의 수련이냐고 이렇게 말로 설명하거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제가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수련했는지는 그 신체적인 변화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계제를 봐야 되고 계제 단계에 있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걸 경험했는데 그걸 왜 경험하게 되는 건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굳이 이제 와서 또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면 이미 계제로서는 어느 계제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느끼는 거는 몇 달 후거나 몇 년 후에 느껴요.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제가 광단이 됐는데 광단에 해당하는 경험은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경험을 하거나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시간 딜레이가 있어요. 지연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제 몇 달 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수도가 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중간에 이 광단까지 오다 보니까 이 선생이라는 게 자기 인정해 주지도 않고 기분도 나쁘고 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간 이후에 이 지연이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경험하게 되면 나가서 바로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잘 가져가지고 내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는 거 많아요. 이건 극단적인 건데 분명히 이 지연이 있어요. 계제의 변화,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 단전이나 임동맥이 열리는 거나 이런 식의 변화 일어나는 거 하고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임동맥이
임금맥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기술을 해가지고 내가 타통했으면 이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기술을 안 하고도 임금맥이 이미 이게 열어가게 되면 여기서 몇 달 후에서나 임금맥이 열린 그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전을 느끼게 하고 기를 느끼게 해서 직접 자기가 열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오래 걸려요. 그게 더 깝깝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말로 그런 식으로 수련하게 되면 많이 오래 걸리고, 또 나중에 그로 인한 한계도 일어나요. 길을 벗어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할 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로 수련을 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든지 다 기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로 하지 않으면 수련이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또 이상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에 익숙해져서 기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기로 하게 되면 이게 신체 변화, 정신적인 변화, 이 변화하고 같이 가서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더 못 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기를 버리거나 신체적인 것을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도 못 버려요. 기술을 해가지고 기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간 경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단체, 어느 수장이든 간에. 그래서 보면 그 한계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